한때 전라남도의 중화공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던 기둥이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구 178명이 거주하는 전라남도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지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순천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중흥 에듀 힐스 9단지부터 보겠습니다. 1464세대 대단지고요. 2019년 입주한 준신축입니다. 광양 산업단지 배후도시이기도 합니다. 신대초 승평중학교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전체가 중흥 브랜드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상권과 학원가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35평은 2016년에 2억 5천만 원에 분양된 이후 2021년 6억 원까지 상승했었으나 지난 2월 13층 매물이 4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매물은 3.5배의 침실 3개, 욕실 2개이고요. 보통 안방 화장실은 드레스룸과 연결되는데 이곳은 동떨어져 있네요. 매물은 4억 4천부터 있습니다. 단지 옆에 기차철로가 있긴 한데 큰 소음은 없고 입주민들은 순천에서 학세권 아파트라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천시 두 번째는 연양동에 위치한 호반 리젠시빌 2차입니다. 호반건설의 옛 브랜드이죠. 912세대이고 2002년 입주한 구축입니다. 세대당 주차가 한 대가 안 되네요. 순천 시내 외곽에 위치합니다. 그래도 율산 초교가 있고요. 순천역 역세권, 이마트, 홈플러스 이용 가능합니다. 연양동 메인 상권은 철로를 지나야 해서 도보 사용은 편리하진 않겠네요. 34평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억 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했었고요. 그러다 지난 2월 1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40% 하락입니다. 그래도 18년 전 가격 생각하면 괜찮다고 해야 하나요? 34평은 3베이의 침실 3개, 욕실 2개입니다. 현관의 전실도 널찍하게 있고요. 매물은 1억 5천부터 있고 전세는 1억 3천입니다. 세대당 주차가 0.9대이다 보니 입주민들은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순천시 미분양 아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앞둔 순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청약 당시에도 성적은 별로였고요. 입주를 4개월 앞둔 현재까지 선착순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두 번째 도시는 여수시입니다. 여수시는 인구 2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와 벚꽃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1080세대이고 2012년 입주했습니다. 용적률이 130%밖에 안 되는데요. 옛날 주공아파트 수준이네요. 여수 엑스포공원 배후단지입니다. 여수 엑스포공원은 KTX 정차역이기도 합니다. 32평은 2021년에 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지난 2월 13층 매물이 3억 1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포베이의 침실 3개, 욕실 2개이고요. 매물은 2억대도 있습니다. 전세는 2억 5천 수준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하락해도 입주민들은 엑스포 공원과 KTX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남해시 간 해저터널 이슈도 아직 살아있다고 하네요. 이거 개통되면 차량 1시간 거리가 10분대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걸리겠죠. 여수 아파트 보면서 웅천지구를 뺄 수는 없죠. 웅천동에 위치한 신형 웅천시웰 2차입니다. 614세대이고 2013년 입주했습니다. 바다와 접한 이순신 공원이 지역 명소고요. 웅천 초중고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33평은 20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했었으나 지난 2월 6중 매물이 3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33평은 포비의 침실 3개, 욕실 2개이고요. 매물은 4억부터 있고 전세는 3억 수준입니다. 바다 휴양지에 사는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관광지 소음이 끔찍하다는 반응도 종종 보입니다. 여수시 미분양 아파트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입주를 앞둔 더 로제 아델리움 해양공원입니다. 분양 당시에도 경쟁률은 정말 처참했고요. 현재 마피 1,500만원 수준입니다. 한국 아델리움 브랜드는 한국건설인데요. 전라도권에서 모델 고소용을 앞세워 정말 많은 시공을 했었던 건설사입니다. 결국 회상 절차에 들어갔고요. 준공전 현장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충격파가 꽤 크고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세 번째 지역은 목포시입니다. 행정구역은 시인데 면적은 일반 군 단위 면적입니다. 굉장히 작죠. 면적은 작아도 또 인구 1만 명이 거주하는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관광산업 외에는 산업 기반이 없는 게 부동산 측면에서 큰 단점이 되겠죠.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신안 실크밸리 7차입니다. 657세대이고 2016년 입주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북항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목포 서부초가 있고 북항 상권이 가깝지만 학원가 형성은 거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34평은 2012년에 2억 1천에 분양되었고 2024년 3억 원을 찍었으나 지난 2월 구축 매물이 2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22%입니다.
34평은 3베이, 침실 3개, 욕실 2개입니다. 매물은 2억 3천부터 있고 전세는 2억입니다. 북항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 같고요. 유달산 케이블카도 절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목포대교를 통해서 대불 산업단지 출퇴근도 편리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목포시 오감동에 위치한 근화 오감 배아체입니다. 831세대이고 2014년 입주했습니다. 오감동은 전남도청 소재지이고요. 그리고 오감 초중교가 있는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도청 앞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변 생태공원은 지역 명소이기도 합니다. 35평은 2022년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했었으나 지난 2월 4층 매물이 2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네요. 35평은 포베이에 침실 3개, 욕실 2개입니다. 매물은 2억 1천부터 있는데 조만간 1억대 매물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전세는 1억 8천입니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수영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면 목포 구도심이나 남학 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하고요. 가격 측면에서 보면 목포시의 리딩 아파트인 하당 중흥 S클래스 센텀뷰가 3억 초반이니까 배아체도 나름 가격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라남도 네 번째 지역은 나주시입니다. 나주배가 가장 먼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나주시는 인구 11만 명으로 광양 다음 5위에 속합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도시 부흥을 꿈꿨으나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대광 로제비앙입니다. 920세대이고 2016년 입주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중앙에 위치하고요. 빛가람 초중교, 봉황고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혁신도시답게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은 지역 명소이기도 하고요. 34평은 2014년에 2억 1천만 원에 분양되고 2022년 최고 4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지난 2월 6층 매물이 2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34평 매물은 포베이에 침실 4개나 되네요. 욕실은 2개이고요. 매물은 2억 9천부터 있고 전세는 2억 1천입니다. 학원과 형성이나 그리고 눈으로 아이들 통학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구조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나주시 두 번째는 역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대방 엘리움 2차입니다. 이 아파트의 풀네임은 25글자나 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351세대이고 2018년 입주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위치하고요. 라운 초교가 가깝습니다. 34평은 2015년에 2억 6천에 분양되었고 2021년 최고 5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지난 2월 11층 매물이 3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34평 매물은 포베이 침실 역시나 4개고요. 이 동네가 포베이 구조가 좋네요. 욕실 2개입니다. 현관 전실과 팬트리 드레스룸도 좋고요. 매물은 3억 2천부터 있고 전세는 2억 4천입니다. 비교적 나주 혁신도시 외곽에 위치해서 상권 이용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마지막 보실 곳은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명입니다. 광양은 국내 화학공업의 본산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처참합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창덕 에버빌 2단지를 보겠습니다. 1416세대이고 2001년 입주한 구축입니다. 광양산업단지 배후에 있긴 하지만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고요. 그래도 용광 초중교가 있는 학세권입니다. 외곽인데 단지 앞에 근린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33평은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고요. 2021년 2층 매물이 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지난 2월 2층 매물이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네요. 하락률만 보면 50%입니다. 7층 매물은 1억 3천부터 있는데 네이버 매물에 있는 실내 사진을 보면 심플한 구조로 실거주로 괜찮을 듯 합니다. 호갱론에 보면 현재 광양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오늘 전라남도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라남도의 문제는 인구 수도 많지 않은 데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6%나 되는 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그만큼 청년층 유출이 심하다는 반증이겠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철강 조선업은 이제 직업 선호도가 너무 낮은 산업 기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 지 오래라고 하네요. 종사자 평균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 있는 나주 같은 혁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시켰지만 주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상권마저 활성화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하네요. 결국 지방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 소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과 바다만 남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